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 주제. 예, 중국의 코로나 통계 발표 중단. 네, 이번 주 매매 전략은, 네,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 26일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저번 주 종목들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는 화일약품, 그 다음에 영직약품, 그리고 이제 소마젠, 진원생명과 고려아연, 네, 요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번 주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자, 화일약품, 네, 화일약품이 오늘 장중에 14%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자, 요즘에 정말 매매하기 좀 힘들고 까다롭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나는 장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들 그 종목 시간에 제가 이제 와운의 유튜브 마지막 승부주라는 방송을 할 때 거기서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그래도 급등 종목이 하루에 한두 개씩은 꼭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요 화일약품이 수익이 이렇게 났는데, 요 종목 계속 여러분들 시청을 해주시면은 요 종목 어떻게 잡았는지, 어떻게 매수 전략을 취해서 이 종목을 수익을 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화일약품은 대마초, 마리화나 테마주, 네, 대마초나 마리화나 테마주에 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항생제 관련주, 그리고 이제 감기약, 원료 의약품 관련주로도 시장에 관심을 받는데, 오늘은 이제 마리화나 이슈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그 이슈 때문에 장중에 이제 14%까지 올랐다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수익이 내고 있는 그 타이밍 때 여러분들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급등할 때 추가 매수 하시지 말고 눌림목에 사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한 2, 3일 기다리고 있다가 급등이 나오는 매매 전략. 즉, 길목 지키기가 요즘엔 수익이 잘 나는 그런 시장입니다. 물론, 지금 뭐 두더지 잡기 장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쪽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저번 주에도 급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번 주에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는 이런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또 화장품 관련주들은 밑골이 달린 종목이 의외로 많아요. 네, 그래서 저번 주까지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섹터는 그 화장품 ETF 쪽하고 화장품 관련주,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저번 주에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라마 컨텐츠 관련주들도 저번 주에 강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그다음에 CJ ENM, 뭐 오늘은 키스트가 강하고요. 그다음에 뭐 저번 주에 뉴가 또 강했죠. 자, 일단 OTT 컨텐츠 관련주 중에서 CJ ENM은 영웅이 굉장히 요즘에 에,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영웅 영웅이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안중근 의사 그 일대기인데 이 또 히로부미 사살하는 것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안중근 의사가 이제 뭐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 뮤지컬 영화예요. 뮤지컬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훌쩍훌쩍합니다. 보는 동안 사람들이 다 훌쩍훌쩍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바타가 영화 순위에서 1등일 거예요. 자, 영화 순위를 보시면 최신 영화 순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아바타가 1등이고 영웅이 2등입니다. 근데 영웅은 뮤지컬 보신 분들이 굉장히 영화를 기대하고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뮤지컬이 조금 더 재밌다고 합니다. 근데 정성화가 이분이 주인공인데 정성화 이분이 에, 뮤지컬에서는 거의 매진이에요. 올 매진. 근데 이제 영화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아바타는 여전히 1등인데 이번에 굉장히 네,
굉장히 보시면 정성화 이분이 원래 개그맨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뮤지컬 배우였다가 이번에 영화로 했는데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 영화 보러 가실 때 손수건 꼭 준비하시고요. 옆에서 훌쩍훌쩍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와이프랑 같이 봤는데 굉장히 좀 감동적이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드라마, 그 뮤지컬을 보신 분들은 조금 요만큼 뮤지컬이 더 재밌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CJ ENM이 관련주입니다. CJ ENM 여기서 이제 221선 요 자리 지키고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맨날 블랙라인 얘기하고 있죠. 네, 블랙라인이 저는 이제 221선인데 네. 그래서 221선 요 라인 지지하는지 보시고 뭐 요런 종목들은 뭐 손절하실 때 뭐 굉장히 짧게 잡으실 수 있죠. 네. 요 라인이 손절가로 요 라인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부분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죠. 짧게 잡으시는 분들은 저렇게 잡고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 주인공의 종가 부분을 손절가로 잡으시면 되겠죠. 네, 아무튼 CJ ENM이 관련주니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레몽레인 떨어질 이 레몽레인이 이제 올라갈 모멘텀이 별로 없어서 레몽레인은 저희는 간신히 수익 내고 잘 빠져나왔어요. 네, 잘 빠져나왔는데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 사가지고 네, 여기서 상승할 때 잘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와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아,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15화까지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 화에서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16부작에서 재미없었어요. 네, 재미없었어요. 이게 원작하고 웹툰과 소설의 원작하고는 좀 전혀 다르게 끝이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없었습니다. 네, 좀 쇼크 받았어요. 15회까지 너무 재밌고 그 다음 날까지 와 이거 진짜 16화 진짜 재밌겠다 궁금해가지고 딱 봤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레몽레인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컨텐트리 중앙 관련주잖아요. 네,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인데 5.79% 아마 다들 마지막 회에는 실망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OTT 컨텐츠 관련주들 중에서 이 레몽레인하고 컨텐트리 중앙이 좀 많이 떨어진다.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조정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네, 그냥 그런 부분이고 이 컨텐트리 중앙은 자회사가 메가박스를 가지고 있어요. 메가박스 중앙이라고 자회사가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은 극장 수입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CJ, CGV 마찬가지로 일단은 아바타나 영웅 같은 대작이 방송을 하고 개봉을 해서 영화관이 상영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극장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니 주말에 원래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주말에 없어요. 반절밖에 안 찼어요. 제가 본 지역에서 근데 CJ, CGV 현대백화점 쪽이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경기도 부천인데 그쪽에서 원래는 꽉 차요. 이상하게 반절밖에 안 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코로나 조금 긴장을 조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으면서 아니 사람들 옛날에 코로나 때문에 극장에 안 오던 버릇 때문에 그런지 사람들이 극장 이용을 안 하나 하는 물음표가 들었습니다. 물음표. 극장 이용객이 많이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아니 왜 그러냐면은 그 피크 타임 때 피크 주말이고 토요일 날 갔거든요. 네, 토요일 주말이고 피크인데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실적이 예상보다는 잘 안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네,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CJ, CGV는 일단은 눌림목까지 왔고 주인공 요 축, 네, 요 축이 이제 주인공이죠. 주인공의 요 라인 시가 부분, 요 시가 부분 이탈하면 힘이 급격히 빠지기 때문에 시가 부분 요 라인 깨는지 잘 보시고 가격적으로는 자 시가 부분이 16,500원이에요. 그러니까 16,500원이 깨지면 안 됩니다. 깨지면은 힘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에서 그러나? 네네. 그렇게 보고
네네네. 아우, 다들, 네, 여러분들하고 저 통하는데요. 일단은, 네몽레인하고 컨텐트리 중앙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예상보다 다들 조금 마지막 회에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일단 호재 노출이죠. 잘 나가는 드라마가 끝났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성민 배우, 네, 이성민 배우가 진양철이잖아요. 네, 진양철 회장이 3화를 남겨놓고 죽었는데 그때부터 힘이 쫙 빠지면서 그때부터 재미가 없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CJ CGV는 아바타 때문에 다들 기대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미 좀 그 아바타 관련 이슈가 이미 호재가 선반영. 네, 일단은 선반영 되었고 극장 만약에 이제 코로나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코로나 이슈가 계속 부각된다면은 극장 관련주는 악재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자, 뉴도 그냥 얘기하는 김에 다 얘기할게요. 네, 뉴는 이제 내년에 그 뭐가 있냐면 이 뉴는 내년 드라마 대작 드라마가 있어요. 대작 드라마 무빙이라고 네, 조인성 주연의 무빙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웹툰 기반입니다. 강풀 원작의 무빙인데 요것도 이제 시리즈물이에요. 시리즈 슈퍼 히어로 시리즈물. 그래서 이제 무빙이 내년 기대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뉴라는 종목은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고 21선 이탈하지 않으면은 관심을 계속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쇼박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박스는 힘이 없어요. 저도 쇼박스는 우리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쇼박스는 간신히 본전보다 조금 수익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요 정도에서 눌림목에서 샀는데 일단 훅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물타기 해가지고 반등 나올 때 겨우 플러스에서 나왔는데 매매를 해보니까 요 종목은 쇼박스는 저희 리딩을 해보니까 네, 제가 매매를 한 게 아니고 리딩을 해보니까 이건 쇼박스는 좀 힘이 좀 생각보다 부족하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A스토리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실적이 막 아주 많이 나오거나 그런 회사는 아닌데 하지만 작년보다 올해 더 실적이 2배 이상 나왔고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사 대비 실적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영업이익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준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네, 기준선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221선 네, 221선 요 자리 있는데 여기서 또 221선 요 부분 잘 지키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죠. 네. 아무튼 뭐 내년에 기대작들을 많이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뭐 사마 네트워크스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중요한 거, 네, 아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잘못해서 눌러줬어요.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관련주들이 다행히 코로나 수혜주였어요. 저번 주 목요일 날까지 화일약품, 영직약품, 그 다음에 소마젠, 진원생명과 고려아연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쳤는데 일단은 영직약품은 오늘 저번 주 목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12월 12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떨어졌죠. 떨어졌다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뭐 기준선 부근까지 그러니까 이제 요 종가가 그때 3,385원 이때 종가가요. 네. 그 다음에 오늘 고가가 3,400원. 그러니까 매수했던 분들은 그냥 본전 부근에서 오늘 정리를 했으면 되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추가 매수 눌림목에서 한 번 더 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영진약품도 어떤 종목이냐면은 일단 감기약 원료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미토콘드리아 이상질환 신약물질에 관련된 수혜주입니다. 영진약품이. 자, 그래서 뭐 영진약품 끝났냐? 제가 봤을 때는 요 라인 121선 이탈하지 않으면 주인공이 여기, 네, 주인공이 여기잖아요, 일단. 네, 요 주인공의 종가 부분을 완벽하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지지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건데 아무튼 뭐 코로나 수혜주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코로나 관련주들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소마젠이라는 종목, 네, 소마젠은 그 무슨 관련주냐면 모더나 관련주입니다. 모더나. 그래서 이제 모더나 얘기가 오늘 좀 잠깐 얘기가 나왔었어요. 모더나 한번 찾아볼까요? 자, 모더나 얘기가 자 오늘부터 모더나 백신 4.5 네, 모더나 당일 접종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mRNA 백신 대신에 뭐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언.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왜 이래? 잠깐만요. 네,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백신 4차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는다 부분. 소마젠이 모더나 관련주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소마젠 잠깐 한번 보시면. 자, 원래 소마젠은 유전체 분석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전체 정보 전문 기업인 마크로젠이 대주주로 있고, 마크로젠이 소마젠의 대주주예요. 그리고 2014년부터 모더나하고 유전체 분석 서비스 공급 계약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고, 지금 모더나하고 계속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더나 관련주 하면은 소마젠이 소마젠을 떠오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단은 오늘 장중에 7%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목요일 날 얘기했으니까 목요일 날 종가가 8,720원. 네, 오늘 종 고가가 조금 못 미치네요. 그죠? 네, 오늘 고가가 저번에 종가에 살짝 못 미치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며칠 지켜보시면은 기술적으로 급반등이 한번 나오니까 잘 봐주세요. 네, 아무튼 코로나 관련주도 됩니다. 소마젠이. 그래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진원생명과학. 진원생명과학은 이제 코로나 백신 파이프 GLS 5310. 네. 근데 이제 뭐 진원생명과학은 뭐 메르스, 지카, 시형간염 네, 그런 관련주로 한 번씩 급등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는 mRNA 백신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원생명과학은 일단은 요 라인에서 21선은 지금 지키고 있거든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21선은 지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봐드릴게요. 자, 21선 지키고 있는데 21선 지키고 있죠? 네, 하단 받치고 있죠. 근데 여기가 지금 주인공이에요. 여기가 주인공인데 요 라인이 그 금요일 날, 저번 주 금요일 날 여기 시가를 이탈을 했어요. 저번 주 금요일. 그러다 보니까 힘이 약해져요. 여러분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면 장대 양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주인공 축, 네, 주인공 캔들이 있는데 이 축에서 시가, 중간값, 종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시가, 중간값, 그 다음에 종가 이렇게 있는데 이 주인공 축에서 시가가 이탈되면 안 돼요. 네, 주인공에서 시가를 뺏겨버리면 시가가 이탈되면 힘이 약해진다. 네, 뭐가 약해진다? 힘이 약해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진원생명과학도 저번 주에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봤을 때 오늘 잘만 버텨주면 근데 힘이 좀 약해졌는데 JP 모간 애들이 금요일 날 샀다가 오늘 더 이상 안 올라가니까 좀 매물을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6개 음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뭐 내일 빠르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한번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권에 계속 넣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죠.
근데 지금 현재 2차전지 쪽이 워낙 공매도도 많고, 그 다음에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한번 보시죠. 종목별 공매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목별, 네, 공매도 현황. 자, 공매도가 너무 많아요. 그죠? 공매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네. 그런데 이제 이 고려형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 얘는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또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다만 2차 전지 쪽이 2차 전지 쪽이 좀 공매도가 좀 많다. 네,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 뭐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번 주에 방송했던 종목 중에서 이제 화일약품, 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화일약품을 어떻게 매매했냐? 네, 주인공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했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주인공을 찾아냅니다. 네,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이렇게 급격히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급등이 나오는 부분을 뭐 상한가 나오면 좋죠. 급등이 나오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 거기에서 중간 정도 자리가 지지가 되면은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강한 반등이 나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주인공을 찾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을 찾아내고 그 주인공의 중간값이 지지가 되는지를 보시고, 중간값이 지지가 되면은 종가 매수나, 아니면 안 가면은 그 다음날 바로 여러분들 자르시면 되니까, 뭐 2, 3%에 자르시면 되는데, 자, 2, 3% 자르고 먹을 때는 10% 이상 먹을 수 있고, 꿀이잖아요. 네, 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인공 중심축 매매 기법을 활용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오늘 양도세 회피 종목의 명단에 이런 종목, 뭐 오스템 임플란트, 삼천당 제약, 케어젠, 애니플러스, HFR, 네, 이런 종목이 예, 오늘과 내일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좀 출회되면은 예를 들어서 수요일부터는 매수를 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릴 부분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날 어, 어, 아쉽네. 자, 보여드릴 게 있었는데 여기는 없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내일까지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좀 나올 겁니다. 28일은 일단은 그 저희 배당이 확정되는 날이고, 네, 배당락이 있죠. 네, 28일 날 이제 배당락이 있는데, 이제 주식 배당을 받으실 분들은 저번에 배당 설명을 잠깐 해드렸죠. 네, 내일까지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배당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수요일 날 아침까지 갖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내일까지 혹시라도 개인 투자자들이나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 가지고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근데 오스템 임플라도 얘도 지금 현재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어요. 경영권 분쟁. 네, 강성부 펀드하고 강성부 펀드가 지분을 5%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강성부 펀드가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을 하면은 호재죠. 과거에 한진칼도 8배 올랐으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 시장의 흐름이 좋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천당 제약이 또 이슈가 있고, 또 케어제는 이건 또 어, 개인들 중에서 강성들이 많아요. 강성주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내일까지 일단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좀 일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펩타이드에 대한 연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뭐 건강기능식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그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떠오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펩타이드 기반으로 해서 코에 뿌리는 코비드 항바이러스 치료제. 이제 코로나 관련주도 되니까 요것도 좀 코로나 관련주 겸 리오프닝 관련주. 뭐 엄청나죠? 그러면 양쪽의 테마를 다 탈 수가 있으니까 네,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량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은 지금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던 종목이 갑자기 장대 음봉으로 맞을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또 최근에는 5G 관련주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5G 그 세계 각국, 특히 인도가 IT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인도 쪽에서 지금 5G 관련해서 발주가 이어지면은 한국의 업체들이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 인도는 5G를 투자를 할 때 중국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업체가 고스란히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5G 관련주 조금 이따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데 5G 관련주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노 와이어리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노 와이어리스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RF, HIC, 그 다음에 솔리드,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5G 관련주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솔리드, 그 다음에 이노 와이어리스, 그 다음에 RF, HIC, 뭐 이런 종목들, 네,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또 주제를 또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현재 코로나 중국이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 가파라서 코로나 확진자 수 카운팅을 이제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발표하는 게 이제 그 유명무실화 돼버린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심지어는 2억 5천만 명이 지금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예, 죽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프다가 완치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지금 뭐 대부분 2차, 3차까지 다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3차까지는 웬만하면 다 맞았을 겁니다. 2차는 기본적으로 다 맞았고, 예, 저도 예, 화이자가 제 그게 맞는데 어떻게 맞다 보니까 모더나를 한번 맞아서 교차 접종이 안 돼서 그냥 모더나를 계속 맞았는데, 모더나 때문에 굉장히 좀 저는 몸에 안 맞아서 그런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마 2차, 3차 다 맞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시노백이라는 물백신이 있어요. 네, 이걸 못 믿죠. 물백신, 시노백. 네, 중국 시노백사가 이 코로나 관련해서, 자, 중국 백신 맞은 시노백, 네, 인도네시아 의사 20명 사망, 뭐 이게 이제 과거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중국 감염병 전문가는 중국 백신 시노백이 물백신이어서 효과가 전혀 없다. 시노백 써있죠, 영어로. 시노백. 여러분, 시노백 써있습니다. 시노백. 그게 중국 백신이에요. 중국의 코로나 백신은 물백신이다. 효과가 없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중국 감염병 전문가 얘기를 했어. 그래서 지금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 가파르다. 아, 코로나 확진자 수 카운팅하는 걸 포기했다. 그래가지고 중국의 지금 항생제 해열제 부족 사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중국에서 연말까지는 안정화된다. 거짓말이에요. 안정화될 수가 없어요. 네, 왜?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일시적으로 해열제 감기약을 전 국민이 동시에 하나씩만 사더라도 분명히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중국, 자, 항생제 부족 치면은 다 나와요. 네.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중국의 의약품 품귀. 네. 오늘 경보지아가 화약약품 급등했죠. 네, 이런 현상. 어딜 가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줄 서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뭐냐면, 자, 연구차 부족해서 승합차로 운구하고 중국 방역 완화 이후에 사망자가 폭증하는데, 의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코로나 사망자로 확정이 됩니다. 근데 의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호흡기 곤란, 만성병으로 죽었다고 발표를 해요.
네, 화장장 24시간 동안 돌리고 있는데 시신 처리 못 하고 있고요. 열흘 동안 대기라고 합니다. 화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승합차들 빌려가지고 하는데 열흘 대기를 해야 된대요. 네, 그나마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좀 시간이 덜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주일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또 그 문제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열제 항생제가 부족해요. 왜?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항생제하고 해열제가 부족합니다. 항생제는 상처 때문에 꼭 필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에 전기가 부족해서 이 항생제나 이런 그 감기약이나 항생제나 해열제 이런 것들은 생산 단가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제약사들이 지금 전력 비용도 높아지고 원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원재료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그 제약사들이 요걸 생산하는데 단가가 너무 안 맞다고. 네, 그래서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반 약 만드는데 5천 원에 만들어서 만 원, 2만 원에 파는데 이 해열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만 원에 생산하면은 11,000원, 1,500원 이렇게 팔아야 되니까 안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 해열제가 더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우리나라도 지금 독감이 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수출을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예, 보시면은 감기약 수출 제한. 네, 수출 제한 치면 이렇게 나와요. 네, 보시면 자, 올해 초 감기약 이제 앞으로 이제 보시면 감기약이 지금 현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감기약 원료 수출 제한 땐 국가적 재난 온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이제 지금 오늘 11시 30분에 국내 곳곳 약국에 이미 품절. 우리나라도 지금 약국에 품절이에요. 네, 해열 진통제 비상이 걸릴 수 있다.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원료인데 이게 지금 해열 진통제 성분이에요. 아세트아미노펜.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고 독감 환자가 급증해서 부족하다. 네, 그래서 아세트 아미노펜 관련주로 한번 얘기해 드렸어요. 영진약품. 네, 오늘 영진약품 장중에 6% 올랐죠. 네, 유한양행, 한미약품, 네, 이런 것들, 뭐 종근당, 바이넥스, 안국약품, 네, 그리고 삼진제약, 부강약품. 자, 그런데 대표님 왜 코로나 확산세가 그렇게 이렇게 심하다면 코로나 관련주가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런가요? 근데 지금 리오 오프닝주를 보시면은 얘네가 지금 굉장히 견조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정책 방향은 리오프닝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은 중국이 공장을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더라도 이제 향후에 공장을 돌려서 경기가 살아나겠지, 중국 경기가 좋아지겠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중국의 관련 소비재 관련주들 네 이런 쪽으로 돈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뭐 화장품이나 뭐 미용 성형 그 다음에 이제 항공주 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저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나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뭐 수익 나신 분들은 수익 일부를 챙겨 두시고 신규 진입은 좀 지켜봤다가 네, 눌림목이 좀 완성되면은 어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종목들이 이제 과열되었는지 여부를 좀 볼 때는 ADX 지표를 좀 보는데 일단 ADX는 힘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검정색으로 ADX가 이런 식으로 꺾이면 힘이 없는 거예요. 네, 힘이 없어집니다. 종목은 우상향하고 있는데 ADX가 꺾이면 힘이 없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자, 뭐 CNC 인터내셔널 청담글로벌은 이 종목은 요즘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로 청담글로벌이 많이 뜨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대장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랑콤이나 해외 유명 화장품들이 예 일단은 마케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 랑콤이나 세계적인 화장품을 또 이커머스, 네, 인터넷상에서 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가 청담 글로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CNC 인터내셔널은 색조 화장품 쪽인데, 여러분들 코로나가 완화되면은 여성 인구에서 69%가 화장품을 더 많이 사겠다, 이런 얘기가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화장품 하면은 색조 화장품이 여성 쪽에서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 관련주인 CNC 인터내셔널이 오늘 다른 화장품주들이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CNC 인터내셔널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예, 예. 폐플라스틱. 아직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강세 흐름을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또 어떤 관련주 보라고 했죠? 진단키트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단키트. 저번 주에 진단키트 얘기했는데 드디어 오늘 상승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진단키트 하면은 시젠이 있는데, 시젠은 오늘 같은 날 5% 올랐습니다, 여러분. 5%. 네, 저번 주부터 얘기를 했죠. 네, 5%. 그리고 좀 우량한 진단키트 관련주로는 이제 SD 바이오 센서, 네, 5%. 오늘 같은 날에 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 진단키트 관련주들 계속 봐야 돼요. 뭐 수젠텍도 기술적 반등, 오늘 저 자리 지키면은 기술적 반등 좀 잘 보셔야겠죠. 그다음에 휴마시스, 예, 휴마시스, 경영권 분쟁, 그 소액주주들하고 대주주들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죠. 네, 그리고 눌림목에 지금 대부분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많습니다. 과연 여기서 한 바퀴 더 올라갈지, 예, 옆으로 횡보하다가 힘이 없이 빠질지, 네, 좀 지켜봐야겠죠. 아무튼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이제 좀 봐야 된다. 네, 오늘은 시젠하고 SD 바이오 센서가 강세 흐름을 보였고, 조정이 나와도 한번 좀 봐야 된다. 이미 여러분들 뭐 월봉 보시면은 완전 바닥이고, 그죠? SD 바이오 센서 시젠도 보시면은 지금 월봉 바닥입니다. 네, 그럼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좀 이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또, 자, 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관련해가지고,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닌데, 내일 국무회의에서 일단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가능성. 네, 그래서 일단 적용 시점이 일단 초미의 관심사인데, 확정이 되면은 올해 말 기준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네, 올해 말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대주주 양도세 회피 종목으로 뭐 오스템 임플란트, 삼천당제약, 케어젠, 애니플러스, HFR 이런 종목들은 내일까지 좀 유심히 보셨다가 내일까지 음봉 나오면은 관심을 가지셨다가 이제 아마 그 수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대주주 양도 회피 종목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삼천단제약, 뭐 케어젠, 애니플러스, HFR 요런 정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말에 또 본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러분 1월 달에 1월 9일에서 여러분 1월 9일에서 12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와 내년에 과연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일단은 SD 바이오 센서, 네,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JP모건 헬스케어에 참가를 하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 이슈도 있으니까 계속 여러분들 체크할 필요 있죠.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시가를 보면은 88,800원 정도인데, 80만, 네, 죄송합니다. 80만 8천원 부근인데, 80만 원 정도 지지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됩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급만 좀 받쳐준다면 내년에 바이오 쪽에서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만 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저는 요 정도 보고 있는데 일단 82만 7천 원에서 83만 원이 지지가 되면 83만 원 지지가 되면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 라인이 지지가 된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얘기가 나오면 한미약품이 한 번씩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9일에서 지금 보시면 1월 9일에서 12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한미약품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LG화학, 뭐 삼성바이오 사이언스, 티움바이오, 매드팩토, 뭐 ABL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ABL바이오도 이제 파킨슨병 그 신약 관련해서 이슈가 있죠.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신약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치매 관련주도 되고요. 그래서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경영자가 안 바뀌었고 연구진들이 안 바뀌었어요. 최근에 헬릭 스미스가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이번에 대주주가 경영권을 매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십몇 년 동안 이번이 마지막 유상증자다 어쩐다 계속 얘기를 해놓고 결국에는 경영권이 매각이 됐습니다. 끝났어요. 경영권 매각됐어요. 헬릭 스미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좀 불신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ABL 바이오는 경영권을 대주주가 지키고 있고, 두 번째는 ABL 바이오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진들이 한마디로 회사에 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노피에다가 기술 수출을 해가지고 그 기술 수출한 일부 금액을 받아서 임상을 추진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최근에 임상 관련해가지고 뭐 좀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뭐 견조하게 버티니까 관련주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올릭스, 바이젠셀, 루닛, 그 다음에 이제 동아ST, ST큐브, 셀트리온 등등 뭐 JP모건 헬스케어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슈들을 좀 살펴봐 드릴게요.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좀 네옴시티 갖고 계신 분들 좀 힘들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글로벌 각국이 지금 인프라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부터 네옴시티 관련주가 망가졌냐면 히림, 한미글로벌, 뭐 한국종합기술, 뭐 인디에프,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부터 해서 뭐 쭉 있잖아요. 뭐 덕신하우징도 있고, 그죠?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해서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이게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일단은 중국이 네옴시티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부터 네옴시티에서 수급이 갑자기 빠졌어요. 중국이 네옴시티에 뭐 29억, 뭐 29조인가요? 네, 아무튼 대규모로 네옴시티 투자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이 투자를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네, 중국이 대규모로 투자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지 네옴시티 흥행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떨어졌어요. 물론 수급도 좀 빠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좀 주춤하고 있지만 내년 이제 보시면 요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 이제 1월이나 2월 정도에 사우디하고 MOU를 맺었는데
그것이 이제 실제 수주 계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주 계약. 내년 1, 2월이요. 그래서 이제 수주 MOU가 수주 계약으로 이제 바뀌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네옴시티가 그냥 환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과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실적은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이제 실적이 잡히는 그런 주로 종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옴시티 관련주가 지금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정권에 진입을 해서 계속 야금야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야 될 부분, 네, 킹살만 국제공항을 1조 달러 가지고 또 만든대요. 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얘네는 맨날 최대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로 국제공항을 건설한다고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도 이제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종시가 지금 모태가 되고 있어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이슈도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이 이쪽에 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는 결국에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관련주가 되는 거예요. 뭐 특히 뭐 히림 같은 거, 뭐 그다음에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혹시 접근을 하신다면은 분할로 접근하셔야겠죠. 네,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좀 걸린다. 다만 1, 2월 달에는 네옴시티 관련 모멘텀이 한번 살아날 수 있다. 네, 요 정도까지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원전 이슈도 있는데, 여러분들, 원전 이슈는 계속 여러분들 살펴봐야 돼요. 원전주. 자, 원전주 힘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제 2023년에 봐야 될 종목들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2023년. 네. 여러분들, 자, 중국 코로나 통계 발표 중단 매매 전략은 여기에서 이제 좀 이것저것 본다 보면은, 로봇도 봐야 되고, 원전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도 봐야 되고. 근데 로봇하고 원전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을 목표로 해서 보세요. 자, 원전은 이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이제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리고 사우디 1400메가와트짜리 원전, 네, 원전을 지금 얘네들 이제 러시아하고 경합 벌이고 있는데 뭐 전쟁이 빨리 끝난다면 한국과 러시아가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우크라이나전이 빨리 끝나면은. 근데 일단은 한국하고 러시아가 경합을 벌이는데 현재 사우디는 한국 쪽에 하고 싶은데 또 러시아하고 관계가 또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사우디 실사단이 저기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을 답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운전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원전도 사우디에서 만약에 우리나라한테 그 원전 2기를 발주를 한다면, 우리가 수주를 따낸다면은 원전 관련주도 좀 계속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원전 관련주 힘이 없어요. G2 파워,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뭐 서전기전, 그 다음에 뭐 에너토크 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내년을 한번 보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로봇 관련주들은 내년에 그 정부의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로드맵 2.0, 네, 로드맵 2.0을 발표할 예정인데, 로드맵 1.0이 발표된 이후에 여러분 로드맵 1.0이 발표된대요. 어떻게 됐어요? 건물 내에 로봇 혼자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을 혼자 탈 수 있게 로봇이, 원래는 그게 안 됐어요. 네, 그러면서 건물 내 로봇이 로드맵 1.0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서빙 로봇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서빙 로봇이 급격히 늘었고, 로봇 로드맵 2.0이 발표해서 통과가 되면은 이제 길거리 배달 로봇, 예, 배달 로봇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로봇 2.0 발표하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얘기가 나오겠죠. 네, 스마트 팩토리 얘기가 나오고 로봇 산업이 좀 더 육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봇 관련주들이 안 움직이지만 잘 안 움직이죠, 여러분. 네, 그렇지만은 로봇 관련주들 계속 봐야 된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은 현대로템하고 무인 로봇,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방산 로봇을 또 만들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팔, 최근에 치킨을 만드는 로봇이 지금 인기가 있는데 LG전자도 치킨 로봇에 관심이 많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은 그 뭐랄까 이 치킨 로봇 만들 때 중요한 게 로봇 팔인데 로봇 팔을 만들 기술이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과거 카이스트 출신들이 창업을 했죠. 거기서 이제 휴보 로봇을 만들었던 이력 때문에 현재 국내 로봇 회사 중에서 가장 기술력이 앞서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소형 회사 중에서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로봇 관련해서 기술력이 있는 게 현대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현대 로템하고 군사용 로봇을 또 협업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로봇 관련해서 이런 그 이슈는 여러분들이 계속 봐야 됩니다. 네, 로봇. 자, 로봇 얘기 또 해드릴게요. 자, 왜 로봇을 여러분들 내년 2023년에는 개묘년이죠. 개묘년.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개묘년. 자, 개묘년에는 로봇 관련주를 꼭 봐야 돼요, 여러분. 왜 꼭 봐야 되냐? 네. 일단은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발표가 되었죠. 네, 발표되었고, 2023년에 미래 유망산업 육성 기본계획에서 로봇이 들어갑니다. 네, 로봇이 포함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2023년부터 보행 혼자 로봇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밖에를.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뭐 로보티즈가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올해 내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올해는 지나갔고 2023년 초에 로봇 산업 로드맵 2.0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잼스 로봇은 이미 출시가 됐는데 이제 대내외적으로 2023년 초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관련주는 인탑스입니다. 인탑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이 반독점 규제로 ARM 인수를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로봇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으로 좀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튼 이제 로봇 산업에 관련돼서 지금 삼성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로봇 사업팀 인력을 현재 130명 대비 네, 올해 말까지 해서 60명대로 인력을 더 충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로봇 사업에 진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 2023 1월 5일에서 8일이에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지금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자, 로봇 관련주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해드렸어요. 삼성 로봇 관련주 인탑스 꼭 보라고 했습니다. 네, 삼성에서 웨어러블 로봇 지금 잼스 힙인데 잼스 힙이 완성도가 지금 완성도 테스트 마무리 단계예요. 잼스 힙 요거 네, 삼성이 완성도를 추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시제품으로 계속 테스트 하다가 빠르면은 뭐 올해 말이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 삼성 잼스 힙스를 광고하면서 판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주들은 인탑스예요. 근데 인탑스는 리딩을 받아야 매매를 하실 겁니다. 이거 되게 까다로운 종목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로드맵 2.0이에요, 여러분. 자, 로드맵 2.0이 통과가 돼야 돼요. 자, 보시면은 자, 로드맵 2.0 발표 계획인데 요걸 발표해야 로봇이 배달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로드맵 규제역 신 로드맵 2.0을 발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로봇이 혼자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못 돌아다녀요, 여러분. 혼자 못 돌아다녀요. 네, 그 관련주는 제가 로보티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직 뭐 차트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로봇이 늘어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감속기 관련해서 좀 계속 봐야 되겠죠. 네, 감속기. 네, 감속기가 일단 우리나라 1등에서는 SPG. 그 감속기 또 해성 DPC 다른 쪽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좀 반대했어요. 왜? 아니, 계속 흑자 내고 실적이 좋아지는 SPG가 있는데 굳이 적자 기업을 볼 필요는 없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적자 기업을 굳이 볼 필요가 없다. 차라리 SPG가 실적과 매출과 영업이 계속 증가하니 SPG가 더 낫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옆으로 횡보하고 박스권에서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 SPG 덕분에 그 로봇 감속기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SPG가 감속기의 국산화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로봇 감속기 관련해가지고 로봇을 만들 때 제약이 없어진 거예요. 감속기를 일본 애들한테 전량 의존했는데 일본에서 야 니네한테 안 줘. 그러면은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은 이 로봇을 만들 수도 없는데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근데 SPG가 야 일본 애들 거 말고 우리 거 써라. 우리도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렇게 돼서 SPG가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무가가 이렇게 급등해요. 자, 나무가는 드론의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 모듈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나무가가 오늘 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봇 관련주는 내년에 유망테마가 로봇이에요, 로봇. 네, 여러분들이 막 또 팔랑기로 올랐을 때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잘 생각하셔서 네, 로봇 쪽에 그 다양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 카이스트 출신의 연구진들이 모여서 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 카이스트에서 그때 만들었던 로봇이 휴보입니다. 휴보. 네. 그리고 인탑스는 원래 스마트폰 케이스 업체인데 이 인탑스 같은 경우는 SD 바이오 센서로부터 진단 키트를 OEM으로 만들어서 SD 바이오 센서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삼성의 갤럭시 폰의 케이스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고 그리고 케이스 만드는 게 굉장히 그 남잡하게 여러 회사들이 있었는데 치킨 게임에서 인탑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네. 원래 케이스 그러니까 스마트폰 케이스 시장이 굉장히 막 그 여기저기 군소로 난립을 했었는데 치킨 게임이 있었죠. 그 치킨 게임 끝났어요. 누가 승자냐? 인탑스가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치킨 게임 승자. 자,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도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승자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겠죠? 네, 영업이익도 인탑스가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전제품이 요즘에 알록달록하게 삼성의 비스포크나 이런 가전제품 알록달록하죠? 그 비싸죠? 그런 그 비싼 프리미엄 가전제품의 케이스를 인탑스가 또 만듭니다. 그리고 삼성 웨어러블 로봇 잼스 네, 요것도 인탑스가 거의 독점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네, 보통 이제 OEM이라는 거는 뭐 이런 그 플라스틱 뚜껑으로 요것만 만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통째로 다 삼성 직원들이 와서 보는 앞에서 이제 만들겠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 인탑스가 삼성 웨어러블 로봇 잼스 H를 인탑스가 전량으로 거의 독점으로 OEM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뭐 이 정도까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네, 밖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로봇의 로보티즈 그리고 감속기 수요가 계속 증가합니다. 로봇이 확대되면 감속기 수요가 늘어나는데 SPG 나무가는 이 로봇이나 드론이나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 모듈 쪽에서 나무가 근데 오늘 급등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면은 안 되고 내일 뭐 단타 치시려면은 내일 음봉이나 아니면은 좀 기다렸다가 그러면 얘는 만약에 들어가면 어디서 들어가야겠어요, 여러분? 네, 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타점을 잡는다. 저는 매수 타점 잡을 때 여기 시가, 종가, 중간값. 이 중간값 여기 지지되면 한번 사보고 사서 급등 나오면 팔고 지지되다가 갑자기 깨진다. 그러면 바로 손절.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단기간에 좀
크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봐주시고, 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면은, 네, 아니 뭐, 요런 종목들 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자, 모아 데이터 이런 것들은 뭐, 카카오톡, 먹통 방지법 이런 관련주고, 데이터. 요즘은 지금 디지털 플랫폼 발전 전략 관련해가지고 또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발표하는데 뭐 정책주들로 빅데이터 관련주들도 좀 계속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근데 아무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자, 네네. 자, 글씨가 잘 안 보인대요. 자, 네, 글씨 한번 좀 더 다 크게 보여드릴게요. 글씨가 안 보이신데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보이시죠? 네, 요 정도면은 네, 크게 한번 글씨를 좀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인대요. 그죠? 여러분 좀 키워볼게요. 예,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과거 종목보다는 이제 미래를 놓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죠. 미래를 놓고. 그래서 이제 로봇을 봐야 된다. 오늘, 자,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핵심은 2023년, 3년 개묘년에는, 네, 네, 검정 토끼띠예요. 네, 아니, 토끼띠 해입니다. 개묘년. 자, 한번 보시죠. 개묘년. 오, 잠깐만요. 자, 개묘년이 2023년, 여러분. 개묘년. 네, 개묘년입니다. 자, 흑색. 예, 검정 토끼띠에. 자, 그래서 이제 개묘년에는 로봇줄을 봐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네, 잘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한번 더 한번 보여드리면서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로봇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발표. 그리고 2023년 초에 미래 유망산업 육성정책 발표. 네, 로봇 포함이에요. 그리고 2023년에 이제 보도로, 그러니까 길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제 보도 쪽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율주행 로봇인데 로보티즈가 관련주고, 그 다음에 2023년 초에 또 규제혁신 로드맵, 이게 중요합니다.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이제 발표하면 이제 로봇에 대한 규제가 많이 풀릴 거예요. 길거리에 여러분들 야쿠르트 아주머니들 있죠. 네, 야쿠르트 아주머니들 이렇게 싣고 가는데 무인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야쿠르트 판매하는 로봇이 있을 거예요. 무인으로 돌아다닐 수 있게 한다니까요. 그 카드 딱 대면은 여러분들 거기서 혼자 딱 계산하고, 네, 얘 이제 문을 열려면 카드를 딱 대야 이제 문이 열리겠죠. 혼자 돌아다니는 배달 로봇이 나오려면 규제혁신 로드맵 2.0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될 거고, 삼성에서 잼스 로봇을 2023년에 초에 발표될 예정이고, 그러면 삼성이 로봇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좀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겠죠, 여러분. 이슈화가. 그래서 삼성이 로봇 관련 사업에 대한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이제 삼성 로봇팀 지금 130명대인데 250명대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2023년은 또 이 CES가 있어요. CES에서 뭐 1월 초에 열리니까 CES에서 로봇 관련 얘기가 나오면 또 이슈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 이렇게 뭐 레인보우랑 아까 다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돋보기로 좀 한 번씩 보여달라고 하네요. 돋보기로. 네, 돋보기로.
아무튼 뭐 또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죠? 네, 여러분. 자, 그렇게 봐주시고 또 한번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얘기도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 네, 자율주행 얘기도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티 플랫폼을 통해서 자율주행 택시, 아이오닉5, 로보라이드 호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심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범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내년 초까지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선보일 것인데, 레벨 3가 어떤 거냐면 뭐 그렇게 아주 막 획기적인 기술이 아니에요. 이미 테슬라는 이미 하고 있어요.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S에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면 그게 이제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추가적으로 장착하면은 고속도로, 그러니까 출발지에서 목표지까지 이동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핸들을 좀 잡아줘야 돼요. 근데 최근에 테슬라가 사고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에서 오작동이 일어나면서 테슬라 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예, 테슬라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테슬라의 사고는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 쪽에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너무 사고가 많이 나니까, 특히 자율주행 부분에서 갑자기 가고 있는데 혼자 브레이크를 꽉 밟아갖고 뒤에서 연쇄추돌을 100km로 가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가 자동으로 밟혀지면서 30km로 줄이면서 뭐 5중 추돌, 10중 추돌,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충전하다가도 불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서 있다가도 불나고, 운행 중에 또 불나고. 근데 전기차는 불이 나면 안 꺼지는 게 문제입니다. 소방차 한 대 출동해가지고 불을 못 꺼요. 특히 소화기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충돌 사고가 났을 때 단점이 가스가 확 올라와요. 5초 내에 불이 붙어버리니까 그 한마디로 대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차 판매가 테슬라로 인해서, 테슬라가 지금 앨런 머스크가 거짓말도 많이 했잖아요. 나 주식 안 팔아 해놓고 또 팔고, 나 2년 동안 주식 안 팔아 또 팔고. 네, 그걸 몇 번 하니까 앨런 머스크가 양치기 소년이 됐죠. 그리고 테슬라가 아무튼 최근에 자율주행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사고가 많다. 네, 요 부분 조금. 네네. 네,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은 잘 안 보시고, 아무튼 크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자, 아무튼 지금 현재 테슬라 사고도 좀 많다. 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쪽이 공매도에 시달리고, 또 테슬라가 안 가니까 또 전기차 판매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관련주들이 조금 주춤합니다. 자, 지금 그나마 오늘은 아우 근데 나무가 좀 아쉽네요. 가끔씩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이 나무가도 여러분들 제가 계속 방송하면서 매매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급등하는 장대 양봉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주인공 찾기가 중요해요. 주인공 찾기. 네, 매매할 때 여러분들 매매할 때 주인공 찾기가 중요합니다. 주인공을 먼저 찾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의 여러분들 시가, 종가, 중간값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시가가 안 깨지면은 정확하게 반등이 나옵니다. 시가가 안 깨지면은 정확히 반등. 어때요? 괜찮죠? 네, 맞잖아요. 그죠? 네. 시가가 안 깨지면은 시가가 이렇게 옆에서 시가가 이렇게 쭉 그었는데 어때요? 여기가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주인공.
주인공은 나야나. 네, 주인공이 예,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요 축에서 시가가 안 깨지면 지지가 되면은 급반등이 이렇게 일어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팁이죠. 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 네, 그러면은 요런 종목들 이제 종가 지금 이제 9분 남았어요. 네, 우리가 이제 종가에 봐야 될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저번 주에는 이제 화일약품 얘기해서 오늘 아침까지 해서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늘 보시면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감기약 관련주 경보제약, 네, 저번에 이제 저는 화일약품 얘기, 그 경보제약도 며칠 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어요. 보시면은 경보제약이 어때요? 얘기해드렸죠. 화일약품 설명하면서 경보제약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항생제하고 이제 비마약성 진통, 지금 해열 진통제가 판매가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진통 복합 주사제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약, 항생제 관련주, 명문제약, 국전약품, 조화제약. 네, 근데 경보제약은 화일약품하고 따로 해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경보제약도 오늘 이게 이제 장중에, 어이구, 잠깐만요.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잠깐만요. 또 안 나오네. 저거. 음, 자, 일단은, 자, 한번 보시죠. 탁탁 지워져 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급등이 나오고, 일단은 지금 시간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관련 이제 여러분들 오늘 종가에 이제 봐야 될 종목들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내일까지 만약에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충분히 나온다면은 오스템 임플란트 음봉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관심주로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방송하면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케어젠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후보 종목 뽑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인탑스도 지금 현재 흐름은 괜찮죠? 네, 인탑스도 일단은 뽑아 놓고요. 네, 인탑스도 좀 뽑아 놓고 그 다음에 자, 진원생명과학도 얘도 지금 오늘은 얘가 좀 눌림 목이 있는데 여섯 번째 음봉이 나오면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JP 모건 애들이 오늘 매도 물량이 충분히 나와가지고 한번 좀 요거는 이번 주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진원생명과학은 네, 기술적 반등. 네, 저번 주에 별로 안 빠졌어요.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괜찮은지. 네, 코로나 관련주들이 뭐 그렇게 아세트 아미노펜도 지금 모자른데요. 네, 타이레놀 원료인데 아세트 아미노펜이 이것도 좀 모자른다고 하는데 한미약품, 공근당, 마이넥스, 경보제약 올라가 버렸고 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아무튼 개인들 매도가 끝나야 돼요. 개인들 매도가 끝나면은 소마젠도 한번 잠깐 보죠. 소마젠도 모더나 관련주입니다. 소마젠 모더나 관련주 일단은 좀 보고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것들도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계속 봐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뉴질의 파마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에로 그 기술 수출 이슈가 뉴질랜드 파마 루머가 좀 있고요. 네, 일단은 조금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잠깐만요. 종목을 좀 같이 한번 뽑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텔레그램 계속 여러분들 뉴스랑 계속 올려드리니까 네, 텔레그램도 계속 좀 봐주시고요. 잠깐만요. 자, 텔레그램도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텔레그램. 네, 요거는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나 리포트를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리포트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해주시고 뉴도 여러분들 관심주로 한번 넣어 놓으시죠. 뉴가 자 일단 요 정도 해볼까요? 잠깐만요. 또 좀 종목들 좀 최후까지 좋은 종목 한번 뽑아보고. 자, 이노 와이어리스. 그죠? 그 다음에 쭉. 자, 대략 이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압축시켜 드릴게요. 자, 오늘의 이제 관심주, 네, 종가 관심주로 여러분들, 자, 일단은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케어젠, 네, 케어젠. 자, 요거 나중에 같이 한번 체크해 보죠. 뉴, 여러분들, 네, 드라마, 무빙, 그리고 잠깐만요. 인탑스, 삼성 로봇 이슈가 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진원생명광 오늘 한번 더 보고 이제 코로나 얘는 이제 음봉이 너무 많아서 기술적으로 반등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뉴질의 파마 얘는 이제 기술 수출 이슈가 있고요. LO 이슈, LO 이슈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는 이노 와이어리스 요즘에 이제 5G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스몰셀 스몰셀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종가 관심주는 이렇게 보고, 이제 내일 다시 한번 요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케어제는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음봉에서 좀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내일까지 해가지고 한번, 종목들 내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떻게 요거는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시에서 3시 20분까지 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